예.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뒤에 네 글자를 3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일 매국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 강제동원 굴욕외법 원천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최악의 조공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굴욕적인 국결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물컵 반 채웠으니까 나머지 절반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3월 6일 날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일본에서 강제동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고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에 면죄부 주고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구상권 청구까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철석같이 하면서 우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일장기 앞에 머리 숙이고 애국가 나올 때는 경례도 안 하더니 이런 국민적 자존심도 짓밟고 그 어떤 국익도 실리도 명분도 우리 피해자들의 존엄도 모조리 내팽겨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본이 우리 국민보다 그렇게 좋다라면 돌아오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나라 팔아먹은 이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욕적인 국월 외교 규탄, 친일 매국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더 기세 있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을 거부한다.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 모시고 힘찬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3월 16일 어제 12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안을 발표해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 회담에서는 아예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마저 포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군사안보, 역사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 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 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며 강제 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를 전면 부정하고 미래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담화도 계승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독도 문제도 입장을 전달했답니다. 가히 반성 없는 전방 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이런 지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됐나요? 네.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 잘 안 되네요. 네.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심지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장기 앞에 허리 숙여 절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전쟁 범죄의 가해자, 파시스트 군국주의자들과 미래를 약속하고 피해자 인권도 상대국의 주권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국가와 공유된 가치 운운했습니다. 국민을 위할 결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이비 미래관으로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야합해 미래 세대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안겼습니다. 그러고도 청일전쟁 후 15세기 조약을 체결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바로 그 1895년 일본 제국주의 발판을 다졌다며 승리를 외치고 창업한 그 돈가스 집에서 오므라이스와 맥주를 먹고 웃었습니다. 너무도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쳐놓은 전략적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주권과 국익, 국민 모두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이며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마침내 한반도가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전쟁터가 되고 또다시 대한민국 민중들의 피가 그들의 발전과 성장에 미끄럼이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때, 민중이 또다시 죽어나갈 때 당신은 숭배에 맞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호의호식할 요량입니까? 모두 다 내주고 난 다음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실 겁니까? 이 망국적 날에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을 일깨우려 합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의병들의 후손입니다. 어떤 착취와 차별, 민족적 말살의 위기에도 불연히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입니다. 군사 독재의 칼날에도 두려움 없이 맞선 민주열사들의 후손입니다. 해방을 쟁취하고 경제를 일으키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문화적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안긴 오늘의 지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끝내 싸워 정의를 찾을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침내 역사의 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제와 오늘의 이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 국어외교 규탄한다.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 최악의 조공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네, 다음 이어서 우리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님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완전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준 그랜드 퍼주기 조공 외교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억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풀지 않은 채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없고 오히려 스스로 구상권까지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로 규정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3일 월요일부터 굴욕적인 제2의 한일 협정과도 같은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국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국민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강행한다면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제1의 영업사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경색시킨 본질인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 요구하고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가는 시장임을 분명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고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새 출발, 지소미아 완전 복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윈윈이다 단언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것인 양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서로의 인식과 입장이 너무 다른데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한테 WTO 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바쳤지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듣고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청구서만 받아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오므라이스 먹고 벚꽃 구경 갈 거면 그냥 다녀오면 될 일이지 왜 나라를 팔아먹고 외교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자신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물로 여기는 것입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100년의 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일본의 편에서 국민의 자존심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팔아먹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행동을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를 묻은 윤석열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역사의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귀국하지 말고 일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공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퇴장을 명합니다. 당장 짐을 빼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의당 서울시당은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윤석열 짐을 뺄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힘 모아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진보당 서울시당의 오인환 위원장님 힘찬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회담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법화한 망국적 외교 참사입니다. 먼저 이번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해온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이 전면 수용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신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언론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내각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극우 정권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등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부정해 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의 표명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극우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자국의 사법부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에 사고조차 없는 일본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없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부정한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자국의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초헌법적, 반헌법적 작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명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무역기구 제소를 취한 것은 굴욕적인 조공 외교입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향후 군수 지원 협정으로 이어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식민지배의 피행국인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나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을 팔아 조성하겠다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는 청년 학생들조차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묻고 있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일본의 백기투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고 친일 매국 외교를 반드시 철회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6분의 발언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개인 좀 급한 일 사정상 우리 예수살기 김기현 총무목사님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이현미 수석부본부장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서울결의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님 발언 들을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라고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진보 3개 정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함께 오늘 15일 날 2시 행동 돌입하는 한일정상회담 반대 규탄 행동을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정당 연설회도 했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서울공항 앞에서의 항의 행동도 하고, 어제 오늘 계속 릴레이 1인 시위를 이곳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서 규탄 행동은 마무리하고 내일 2시에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 대회에 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힘차게 함께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는 지난 3월 4일 날 민생도 파탄, 민주도 실종, 평화도 파괴시키는 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시키겠다라는 서울 지역 각계에 145개가 넘는 여러 단체가 함께 힘모아서 서울 시국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3월 25일 날 윤석열 정권 심판 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 투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발언 듣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칠 때만 들으시고 뒷줄에 계신 분들 힘드시니까 구호 안 외칠 때는 밑으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다! 미일동맹 돌격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지소미아 완전복원 한미일동맹 반대한다! 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결의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님 힘차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투쟁해온 단체 활동가로서 치욕과 처참함,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픔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대통령이 없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치욕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분노를 안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유년 시절의 일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일본인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정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그 인터뷰는 사실 누울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밝힌 어찌 보면 멍청한 소회였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대법 판결을 두고 65년 한일협정과 모순이 된다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일방적인 헌납이 당신이 말하는 외교입니까? 일본에게 과거사를 팔고 이제는 미래까지 팔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강제동원 구류개법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다시는 책임과 배상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정부가 제3자 대의변제안을 들고 나올 때부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받아내겠다 했습니다. 결국 기시다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해설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50번이나 사과했는데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냐며 일본 극우 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그 역대 계승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과라는 속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속심까지 읽어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한국에 군사정보 넘겨주는 지소미아 그거는 과연 외교적 실익입니까? 어째서 실익입니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법주권, 외교주권, 국경과 국민 자존심 모두 다 버리는 게 그게 한일관계 개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은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충성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한일 관계 현안들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초계기 사건, 한일 군사훈련 문제까지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외교 주권을 모두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기시다 총리 얼굴에는 한바꾼 웃음이 피더군요. 일본 극우들이 그토록 바라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고 반격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사할 때 한국의 허락 필요 없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한 윤석열 정부,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하나 남은 고심까지 해결해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미래,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 대국화로 가는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이익입니까? 한반도에 한국의 앞으로 경제, 사회,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익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장 역사 문제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충돌해 왔는데 어떻게 이익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매국 굴욕외교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의 약속 지키고 강제동원 구류개법 폐기시키고 윤석열 끌어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생 결의하나 김수정 대표님과
평화연방 시민회의의 한성 대표님 두 분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요 앞쪽으로 한 분 나오실 수 있게. 예. 네. 준비하는 동안 구호 2개 정도만 외쳐 보겠습니다.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 굴욕적 국어래교 규탄한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네, 기자회견문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이 자리에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출국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시민들한테. 아, 이 양반아. 사실상 일본 놈이 그 사람이 자기 목을 간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입국을 반대해야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국어래교 규탄, 친일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끝내 없었다. 최악의 외교 참사, 굴욕적 국어래교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 복원, 수출 규제와 WTO 제소 문제 해결,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북해 간밀 공동 대응 등을 주요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둘째치고 우리의 국민의 요구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일 뿐이다. 한일 관계에서 전 국민의 요구는 명확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철회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다. 국익을 위한 외교와 미래를 위한 결단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굴욕적 협상의 성적표만 받아둔 것이다. 국제분쟁의 전초기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밀동맹 반대한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되자 미국 백악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취지 입장을 밝히며 한밀 동맹을 굳건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의 야욕은 분명하다.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의 전초기지이자 전쟁 위로 놓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는 행태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자신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는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워온 우리 역사를 깡그리 지우고 일본의 동북아 지배 여기에 동참을 넣어 앞장선 친일 행보에 다름 아니다. 일본엔 굴종하고 국민은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일제도 을사늑약을 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오히려 국민의 미래를 결단내는 회담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분노하고 있다.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한 매국적 결단이자 모욕적이라고 규탄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모든 걸 내어준 조공 외교를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 차라리 돌아오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라. 친일 대통령, 제 나라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빼앗고 모든 걸 내어준 책임자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밝힌다. 끌어들 3번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동원 굴욕계법 원천무효 당장 폐기하라.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 굴욕적 구글어개교 규탄한다. 지소미아 완전복원,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최악의 조공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2023년 3월 27일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퍼포먼스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계신 분들도 피켓을 좀 높이 들어봐 주시고, 내용은 기시다가 온갖 쓰레기를 윤석열에게 안기는데 윤석열은 너무 좋아서 예스만 외치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유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가운데로. 네, 이거를 아까처럼 좀 쌓아주시고 윤석열이 예스를 들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진 찍었죠. 다음 컷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표분들, 우리 아까 발언해 주셨던 우리 정재민 위원장님, 이나영 이사장님, 그 오인환 위원장님, 신면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윤석열 몸에다가 저희가 퇴장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무릎을 꿇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냥 서 있는 게 낫죠? 네. 네, 저희가 천천히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구호를 뒤에서는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진해 매국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지금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이 퍼포먼스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은 필요 없다. 네, 이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천천히. 네. 네, 붙이는 동안 저희 구호 또 몇 개 더 외쳐보겠습니다. 강제동원 구려백법 원천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지소미아 완전복원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네, 기자분들 이제 퍼포먼스는 끝났습니다. 혹시 더 요청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구호 몇 번만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매국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 강제동원 구류개법 원천 무효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네, 이것으로 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뒤에 계신 분들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은 필요 없다. 최악의 조공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강제동원 구류회법 원천 무효다. 친일 매국 대통령은 필요 없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우리 진보 정당들과 힘있게 함께 공동의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투쟁의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